최근 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일본과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대우를 폭로한 게시물을 올린 뒤 온라인상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한국에서만 제대로 된 환대를 느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폭로에 일본, 중국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 소셜미디어가 수많은 항의와 옹호 글로 도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 나라를 둘러싼 이 거대한 논쟁이 촉발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샤론 켈러입니다. 32살의 미국 동부 출신 블로거죠.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럽과 남미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겠다 하고 다짐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독자들의 의견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샤론 씨, 요즘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그때까지 아시아는 제 여행 목록에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너무 멀고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날 밤 호기심이 생겨 아시아 여행에 관해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은 오랜 역사와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죠.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 나라를 모두 방문하는 큰 여행이었습니다. 오래된 궁전과 사찰 같은 전통 문화부터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까지 모두 경험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짰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자 많은 독자들이 응원을 보내왔어요. 여행 준비는 언제나 설렙니다.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니 더욱 그랬어요. 좋은 카메라를 챙기고 적절한 옷을 고르고 여행 안내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기대가 너무 큰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저는 대체로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새로운 것에 쉽게 관심을 갖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또한 감정이 풍부해서 예상치 못한 무례함이나 문화적 차이에 마음이 쉽게 상하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말, 예절, 음식 모든 것이 도전이 될 거라는 생각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여행 가방을 닫으며 창밖을 보았어요. 뉴욕의 밤하늘에는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쿄의 밤을 보게 되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응원과 조언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다고 해. 중국의 만리장성은 정말 장관이라더라. 한국에서는 꼭 전통 음식을 맛보렴. 모두가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비행기 표와 여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이었지만 어딘가 경직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자마자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심사관은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발음이 너무 독특해서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간단한 질문에도 여러 번 되물어야 했죠.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관광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통과했던 심사가 여기서는 꽤 까다로웠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첫인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짐을 찾았어요. 짐을 찾은 후 도쿄 시내로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는데 안내판은 대부분 일본어였고 영어 표기는 작고 찾기 힘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려 했지만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쿄 시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영어는 알아들었지만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 했어요. 결국 종이와 펜을 꺼내 도쿄라고 써서 보여주었더니 겨우 나리타 익스프레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 장벽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내에 도착하자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팠어요. 노선이 너무 많았고 색깔과 숫자, 그리고 일본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켰지만 일본의 주소 체계는 미국과 달라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택시 기사에게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다행히 호텔 리셉션에서는 기본적인 영어가 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시차와 여행의 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 관광을 시작했어요. 아사쿠사 신사를 찾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다시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표를 어떻게 사는지, 어떤 노선을 타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대부분 바쁘게 걸어가거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실수 끝에 아사쿠사에 도착했어요. 아름다운 신사와 전통적인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잠시 여행의 불편함을 잊고 일본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벽에 부딪혔어요. 메뉴는 모두 일본어였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영어 메뉴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결국 손짓과 발짓으로 아무거나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먹는 것은 묘한 경험이었어요. 하라주쿠로 이동하려고 다시 지하철을 탔는데 이번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 있었고 계획했던 일정의 절반도 못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일본은 친절하다더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분명 일본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제가 느낀 것은 소외감과 혼란이었어요. 일본 여행 사흘째, 도쿄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뒤로하고 교토로 향하는 신칸센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일 때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제 마음처럼 분주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소통의 어려움으로 힘들었지만 교토에서는 더 전통적인 일본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전통 도시니까 더 여유롭고 친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교토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건물이 우뚝 서 있었고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료칸이라는 전통 숙소를 선택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안내소를 찾았어요. 안내소의 직원은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료칸 이름을 듣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외국인은 그곳에 잘 안 받아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제가 예약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료칸에 전화했어요. 다행히 예약은 유효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받아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도 료칸 이름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운전해 주었습니다. 료칸에 도착하니 나이 지긋한 여주인이 나와 있었어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짧은 단어와 몸짓으로 규칙들을 설명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목욕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저녁 식사는 정확히 6시라는 것 등이었어요. 방으로 안내받은 후 처음 보는 다다미 방과 이불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것이 바로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진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토 관광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비쌌어요. 많은 사찰과 정원에 입장료가 있었고 몇몇 곳은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찰에서는 외국인 관광세라는 이름으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했어요. 왜 외국인은 더 내야 하죠?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은 짧게 규칙입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토의 아름다움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금각사의 황금빛 건물,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 오래된 사찰들의 정취까지 카메라에 담기 바빴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있어 고요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료칸으로 돌아와 약속된 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아름답게 차려진 전통 음식이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설명을 해주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토에서 이틀을 보낸 후 다음 목적지인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오사카는 더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도쿄보다는 덜 복잡해 보였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유명한 도톤보리 지역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젊은 일본인 몇 명이 제 앞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영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시선과 웃음소리로 봐서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식당을 찾았지만 첫 번째로 들어간 가게에서는 문 앞에서 바로 거절당했어요. 노 포린이라는 짧은 영어와 함께 손으로 X자를 그리는 직원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로 나와 서서히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여행이 기대와는 너무 달랐고 이런 노골적인 거부감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 여성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한 여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좋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기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메뉴도 있었어요.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명의 한국 여성들은 여행 중이었고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한국에 오시면 훨씬 더 친절함을 느끼실 거예요 라는 그들의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당할 거면 이 여행 망한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아직 중국과 한국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한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 비행기로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일본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정돈된 거리는 인상적이었지만 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베이징 상공에 들어서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도시를 바라봤어요.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거대함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돈된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넓은 공간, 높은 천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입국 심사대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질서 없이 새치기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한 엄격한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문화적 차이구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다행히 심사관은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찾는 곳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빽빽하게 몰려 있었고 누군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가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미리 예약해둔 가이드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소통이 될 사람을 만났구나.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왕은 베이징의 역사와 관광 명소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금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내일 만리장성 투어는 기본 코스보다 VIP 코스가 좋습니다. 추가로 300달러만 내시면 돼요. 왕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된 패키지를 예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추가 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기본 코스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있어요. 사진도 제대로 못 찍습니다. VIP 코스는 사람이 적은 구간이라 훨씬 좋아요.
왕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좋은 경험을 위해 결국 동의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시설이 낡았어요.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 보니 욕실은 깨끗하지 않았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만리장성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관광객으로 가득했어요. 왕이 말한 VIP 구간은 그저 일반 코스의 연장선에 불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게 VIP 코스인가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많네요. 보통은 이렇지 않아요. 왕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리장성의 웅장함 자체는 감탄을 자아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성벽과 그 위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담아도 그 거대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자금성을 방문했습니다. 황제의 거대한 궁전을 보니 중국의 역사적 스케일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았는데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휴지도 없고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런 곳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왕에게 물었어요. 중국은 사람이 많아 관리가 쉽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설명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북경 오리 전문점에서 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여기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메뉴에 없던 특별 요리들이 계속 나왔고 계산할 때 보니 예상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요리들은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손님을 위해 좋은 것을 추천하는 게 예의입니다. 맛있게 드셨잖아요. 왕의 설명에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식중독인지 단순한 소화불량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후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상하이로 이동하기로 한 계획이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정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하이 티켓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속이 불편했어요. 상하이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는 왕보다 영어도 서툴렀고 관심도 적어 보였어요. 상하이의 첫인상은 베이징보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았고 길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와이탄 지역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시끄럽고 혼잡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쉬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여행할 필요가 있을까? 건강도 염려되고 계속되는 바가지 요금과 불편함에 지쳤습니다. 남은 중국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일찍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인천행 직항편에 자리가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예약했습니다. 중국 여행사에 남은 일정을 취소한다고 연락했지만 환불은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시아 여행의 첫 2나라에서의 경험은 실망스러웠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예정보다 일찍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번에는 달라질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함께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망감이 한국에서도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오사카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들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러시아어와 아랍어 안내까지 있었죠. 여기는 외국인을 정말 배려하는구나. 첫인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 간단한 인사가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들었던 가장 따뜻한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는데 여기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짐이 벨트 위에 나타나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에 나오자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이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니 속도가 빨라 호텔에 바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깨끗한 열차와 명확한 영어 안내 방송, 그리고 디지털 안내판까지 모든 것이 여행자를 배려하는 듯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켈러 씨, 미국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어떠셨나요? 체크인 과정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넓고 깨끗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쉰 후 첫날 일정으로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직원은 지도까지 그려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친절함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과 음식 사진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어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포함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모두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의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싱싱한 재료와 독특한 향신료, 그리고 적절한 매콤함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일본이나 중국에서처럼 추가 요금이나 숨겨진 비용이 없었어요. 메뉴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서울 관광을 시작했어요.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입구에 도착하니 영어 가이드 투어가 있다는 안내를 발견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서비스였습니다. 가이드는 유머와 열정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질문을 많이 했고 가이드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투어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가이드는 준비해온 우산을 나눠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학생은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고 심지어 좋은 식당도 추천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남대문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과 상품들을 구경했어요. 한 상인에게 물건 가격을 물었는데 처음부터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고 흥정 없이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 지역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보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강남역 쪽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망이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오사카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훨씬 더 친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던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블로그에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당신은 아시아 여행의 숨겨진 보석이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쓰며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3일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변경해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 객실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직원은 불가능할 경우 근처에 있는 좋은 호텔도 소개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켈러 씨, 운이 좋으시네요. 방이 한 곳 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연장해 드릴게요. 항공사에 연락해 귀국 일정을 미루는 것도 의외로 간단했어요. 추가 비용은 있었지만 이 경험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오늘은 좀 더 여유롭게 서울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미리 정해놓은 빡빡한 일정 대신 도보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어요. 한 도자기 가게에서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국 도자기 어떠세요?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할아버지는 손짓과 표정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직접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해 볼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작은 접시를 만들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미국에 가져가서 소중히 간직할게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다른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곧 따뜻한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어요. 맵지 않아요. 천천히 드세요. 아주머니가 영어 단어를 몇 개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특히 직접 담그셨다는 김치는 일본과 중국에서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빌려 타면서 서울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경험했어요. 한강의 푸른 물결과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카페에서는 한국의 카페 문화를 체험했어요. 정성스럽게 내려진 커피와 예쁜 디저트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카페 문화가 없는데 정말 좋네요. 제 말에 바리스타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는 오사카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 중 한 명인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어요. 서울에 계신가요? 정말 반가워요.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친구들과 함께 만날래요?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홍대 근처의 맛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5명이 모여 맥주와 함께 한국식 치킨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제 일본과 중국 여행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지방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려고 해요. 샤론도 같이 갈래요? 민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와 친구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수원으로 향했어요. 수원 화성은 웅장했고 친구들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가이드 투어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점심으로는 갈비를 먹었는데 친구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싸서 제 입에 직접 넣어주는 한국의 식사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민지의 설명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민지와 친구들은 작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강변 야외 테이블에 치맥을 준비하고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해가 질 무렵 민지가 손으로 만든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 부채예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여행 초반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모두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멋진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에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거리가 멀어도 우리 마음은 가까워요. 민지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잔을 부딪혔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고 출국 심사 과정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노트북을 열어 블로그 글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이다. 처음에는 일본과 중국에 더 큰 기대를 했지만 진정한 감동은 한국에서 찾았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썼습니다.
뉴욕 집으로 돌아온 후 제가 올린 한국 여행기는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행은 때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따뜻함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할아버지, 된장찌개를 차려주던 아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와 친구들 그들이 있었기에 제 아시아 여행은 결국 성공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전통 부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한국만 더 길게 방문해야겠다. 그리고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곧 다시 만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과 우정, 그리고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제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